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쌍방울 비리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김성태가 사실상 자진해서 태국에서 귀국을 했죠. 쌍방울 그룹의 전 회장. 이 김성태가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데다가 김성태의 매제이자 금고지기, 쌍방울 그룹의 금고지기, 재경 총괄 본부장을 지낸 김모 씨가 국내로 압송이 됐는데 이 김모 씨도 사실상은 국내로 자진해서 귀국을 했다. 김성태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서 자진해서 귀국을 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검찰에서 많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쌍방울 비리와 관련해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재명을 위해서 쌍방울의 김성태가 북한 측에 돈을 얼마나 보냈느냐. 지금까지는 800만 달러인데 100억 원 정도입니다. 얼마나 보냈느냐,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챙겼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대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3자 뇌물입니다. 김성태가 지금 쌍방울 그룹에서 횡령한 돈의 규모가 검찰은 600억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600억 원의 횡령, 이 자금의 흐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이 금고지기다. 이 금고지기도 이제 국내로 압송이 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모두 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 김모 씨를 통해서 검찰이 김성태가 횡령한 전체 600억 원, 또 더 나아가서 쌍방울 그룹 전체에 대한 비리,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돼야, 이게 압박이 돼야 김성태가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부부는 불지 않을 수가 없다. 이재명을 위해서 북한에 얼마를 보냈으며 그 대가로 뭘 챙겼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핵심인데 수사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모 씨, 금고지기 김모 씨가 귀국을 한데도 김성태도 그랬듯이 김모 씨도 태국에 같이 있었죠. 김성태도 1년 정도 귀국하지 않고 압송되지 않고 태국에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재판을 벌이고 시간을 끌면. 금고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진해서 귀국을 한 셈입니다. 그래도 쌍방울 그룹 자체는 지키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이재명에게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성태 측근들의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쌍방울과는 내의 한벌 사입은 것밖에는 없다. 모른다. 통화한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화영이가 모든 것은 거짓이다. 검찰에서 꾸며냈다. 자신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장동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대장동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의 말이 일치를 하는데 정진상과 김용부터 이재명까지는 모른다. 관계가 없답니다. 마찬가지로 이 쌍방울 비리와 관련해서도 이재명과 이화영은 모른답니다. 관계가 없다는데 모든 김성태와 김성태의 금고지기는 모두 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성태가 이재명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다. 모두 모른다라고 하면서 김성태에게 다 덮어 씌우려고 한다. 그래서 김성태와 이 금고지기인 김모 씨가 김성태의 지시죠. 모두 검찰에서 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플리바게닝이라고 부릅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이나 우리는 아직 허용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굵직굵직한 뭐 굉장히 정치적인 거물 이런 사람들을 수사를 할 때 굉장히 이 수사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 관련자 핵심 인물이 진술을 하면 그 핵심 인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형을 감해주는, 구형에서부터 좀 감해주는, 수사에서 좀 혜택을 주는, 이걸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한테 허용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김성태 같은 경우에는 쌍방울 그룹 전체에 지금 비리가 엮여 있다. 자신의 쌍방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은 불지 않을 수가 없다. 그걸 불기 위해서 김성태가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자신의 매제이자 금고지기인 김모 씨를 귀국하게 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쌍방울로부터 횡령을 한 규모는 지금 검찰이 600억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돈을 빼돌렸다. 각종 다른 계열사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빼돌렸다. 그중에 현재 드러난 것은 경기도를 위해서 이재명의 대북 사업을 위해서 대북 방북을 위해서 북한 측에 100억 원 정도를 전달했다. 그 다음 김성태 자신이 외국으로 도망 다니면서 200억 정도를 썼다. 나머지 300억 원. 이 300억 원은 어디에 썼느냐. 이게 지금 김성태로서는 가장 강력한 압박입니다.
이게 정관계 로비로도 쓰인 것이 아니냐. 김성태가 사회이사를 비롯해서 변호인단 굉장히 화려하게 정관계 인사들, 검찰 측 인사들을 포진을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모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을 것이다. 그 300억 원을 어디에 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압박이 강하니까 김성태가 많은 것을 불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김성태가 그러면 이재명을 위해서 이렇게 100억 원,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100억 원입니다. 이 100억 원을 북한 측에 왜 전달했느냐. 전달한 과정, 돈 세탁 과정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왜 전달했느냐. 그 대가로 김성태는 뭘 노렸고 무엇을 챙겼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성태는 자신이 직접, 쌍방울이 직접 북한과의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문재인 정권 때였지만 많은 것들이 북한과 관계를 맺는 것은 많은 것들이 제재를 받게 되니까 경기도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를 통해서 경기도와 대북 사업을 하는 형태의 쌍방울이 주축이 되는 이런 형태로 해서 대북 사업을,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 그래서 경기도로부터 많은 자료도 받았고 경기도가 아태역과 연결이 되는 북한 측 인사들을 많이 소개를 해서 김성태도 알게 됐고 경기도가 지불해야 될 많은 돈을 쌍방울이 대신 지급하면서 겉으로는 경기도와 북한과의 이 대북 교류 사업인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쌍방울이 주체가 되면서 자신은 이익을 챙기려고 했다. 북한 지역에 있는 많은 광물 자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방울의 이 김성태가 경기도로부터 어떠한 혜택을 받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대가성이 인정이 돼야 이 부분의 증거가 드러나야 제3자 뇌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화영이 북한 측의 인사들도 많이 쌍방울에 소개를 해줬고 북한 측의 구체적인 광물 자원의 분포도 이런 자료들도 쌍방울에 전달을 했다. 이화영이 쌍방울이 이재명을 대신해서 100억 원을 북한에 전달하는 대신 그 많은 대가들을 이화영 손으로 전달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기도의 대북 교류 사업 그 주체는 실질적인 주체는 쌍방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인정을 받은 셈입니다. 이렇게 대가성이 인정이 되면 이제 제3자 뇌물이 성립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는 이화영이 감옥에서도 모두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도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데 김성태가 최소한 이재명과 4차례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또 김성태가 이화영이 대북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경기도 대북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쌍방울 자신 측에 북한의 각종 대북 사업 관련 자료를 전달해 줬다. 이게 이제 대가가 되는 셈입니다. 북한의 공과대학인 김책공업종합대학 여기에서 중국 청와대와 함께 북한 지지를 분석하고 광물 자원 분포를 파악한 연구 자료까지를 쌍방울 측에 이화영이 전달을 했다라는 사실도 검찰에서 모두 진술을 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배신감, 또 자신이 살기 위해서 600억 원의 횡령, 더 나아가서 배임 규모는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 부분 자신이 살기 위해서 쌍방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부분은 불지 않을 수가 없다. 현재까지는 북측에 100억 원을 전달한 걸로 되어 있다. 돈이 더 있을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쌍방울의 김성태가 이렇게 이재명을 위해서 북한 측에 대납을 해준 그 대가로 김성태는 무엇을 챙겼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경기도 이화영을 통해서 많은 북한의 대북 교류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료들, 정보를 전달을 했고 북한 측 인사를 소개를 해줬고 겉으로는 경기도와 북한 측의 대북 교류 사업이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겉으로는 이재명이 북한에 방북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실질적으로 김성태는 대북 교류 사업을 통한 이권, 각종 이권을 챙기는 그 대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장동에 이어서 백현동에 대해서도 이재명 소환이 불가피하고 이 쌍방울에 관련해서도 이제 금고지기가 들어온 만큼 많은 것들이 확인이 되면 이재명 소환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남FC와 대장동 비리 관련해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는 방법, 체포동의안을 보내는 것은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국회 본회의 열리는 일정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되면
민주당에서 집단적인 이탈표가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에서 30표, 30명 정도가 이탈을 하면 30명까지 아니라도 가결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재명이 더 초조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반란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이런 검찰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의 검찰 수사가 착착 순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검찰이 욕을 많이 먹고 있는 부분이 곽상도 아들 50억 원 이 부분입니다. 또 윤미향 부분입니다. 곽상도 부분은 검찰 수사가 전혀 제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소위 문재인 정권 검사. 이게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대장동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권 때 제대로 되지 않은 이 수사들을 검찰이 모두 다시 챙기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손이 가지 않았던 셈입니다. 곽상도 아들의 50억 원은 가장 중요한 것이 대가성입니다. 이 50억 원을 아들을 통해서 받고 곽상도가 국회의원으로서 뭘 해줬느냐라는 겁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장동 개발을 하면서 문화재 관리 이런 부분에 특혜를 줬다. 곽상도가 나서서 이런 대가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윤미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돈을 횡령을 했다. 횡령이 인정이 됐는데도 벌금 1,500만 원이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국민들이 알고 있는 그 많은 파렴치한 범죄 혐의들 윤미향에 대해서 그 내용들 증거들을 모두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곽상도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하겠다. 다시 보강수사를 하자. 인력도 보완을 해서. 그래서 항소를 해서 재판을 뒤집으면 됩니다. 윤미향도 다시 수사를 해야 합니다. 다시 수사를 해서 국민들의 상식선에 맞는 그런 재판 결과가 나오도록 지금 김명수 재판부의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면 그 부분을 뚫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쌍방울 비리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